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블록체인 보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해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블록체인 정의부터 해서 장단점, 디지털 활용, 블록체인 활용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해갖고 블록체인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말 그대로 체인으로 결합해가지고 진행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이제 디지털 정보인 블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의 여러 체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체인이 있죠. 이렇게 체인을 둬가지고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이렇게 한 번만 두고 이 은행이 모든 관리를 했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과 같이 연관이 있지? 어떤 기관과 연관이 있지?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전부 뜯어내서 분산하고 저장해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용하는 방식이 피어투피어라 그래서 P2P가 있습니다. 이 P2P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뽑혔습니다.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 왜냐면 투명한 거래를 내역 유지하면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장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투명성도 띄고 신뢰성도 띄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록체인을 설명하려면 P2P를 알고 나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우선 P2P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점대점 말 그대로 피어투피어 동료 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체인이 돼 있는 거 체크가 되시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각 참여자가 서로 직접 연결되고 정보나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P2P 네트워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보시게 되면 분산화라든지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보안 문제라든지 규제 부족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꼽히고 있어요. 각각 보자면요. 분산화 같은 경우, 기존에는 지금 여기 그림처럼 중앙 집중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서버, 은행 서버를 타지 않으면 절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서버의 부하도 줄어들었고요. 네트워크 단일 지점을 없애다 보니까 꼭 단일 실패 지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입니다. 중개자가 아무래도 있었어요. 은행원한테 어떻게든 수수료를 띄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가 절감이 되면서 그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이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제공료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비용 절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접근성 향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그냥 가입하면 끝.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대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띄어서 볼래 하면은 띄어서 봤을 때 보이잖아요. 투명성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 취약할 물론 보안 체인도 따로 있겠습니다만 보안 위협에 조금 취약하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규제가 크게 우리나라에서 막 만들어지긴 했지만 막 통제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아예 발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개자가 통제가 어렵고 법적인 보호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 단점으로 P2P의 단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P2P 용어 체크 꼭 해주세요. 피어2피어의 약자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분산화,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이 장점으로 있다면 단점은 보안과 규제가 있구나. 그래서 블록체인 이용한 거래 과정 보도록 할게요. 한국일보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송금을 시도한대요. 그때 이제 해당 정보 거래가 블록으로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블록 정보가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이제 모두 전달이 돼가지고 또 다른 블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구성원들이 거래를 승인이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체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다라는 걸로 두고 이제 A에서 B로 자금이 이동이 됩니다. 2, 3, 4, 5번은요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송금으로 띡 보냈구나. 그렇게만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볼게요. 블록체인의 장점, 어떻게 보내는지는 알겠어요. 피어 투 피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블록을 이용해가지고
블록에 저장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구나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 투명성, 보안성, 효율성이 우선 뽑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비용 절감, 네, 이런 부분이 또 뽑힙니다. P2P 장점과 유사하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그 블록으로 가기 때문에, 네, 블록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네, 체인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입니다. 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네, 자세하게. 네, 거기까지 본 사람 거의 드물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요. 네, 투명하다 보니까 데이터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는데 바로바로 직관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하다 보니까 뭔가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찍힌 건 찍힌 거다. 그래서 수정이나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 보안성. 아무래도 이렇게 체인 만들면서 그냥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보안성이 약간 취약하다면서요. 네, 이 문제는 있어요. 네,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직거래보다는 보안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는 보안성이기 때문에 네, 암호화가 돼 있어요. 네, 블록체인 거래가 승인되면은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해킹하시는 전문 해킹사가 아닌 이상은 데이터 변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극도로 어려운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몇 자, 6자, 7자면 됐었지만 네,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까지 거래를 다 뒤집어 엎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인을 이뤄가지고 그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완료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네, 투명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장점 봤을 때 분산 처리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중앙 집중식 서버가 아니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단일 실패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지죠. 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가 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은행 수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단축이 됐어요. 네, 단축되면서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블록체인이 생기기 전에는 은행 가서 투기를 사고 투자를 할 부분을 사서 거기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갔다면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틱틱틱 하고 거기서 증빙이 오가거든요. 네, 마이데이터식으로 옮기든지 블록체인이 거기에 타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서 보안을 1겹, 2겹, 3겹, 4겹, 5겹 해가지고 한 번씩 다 체크를 합니다. 네, 체크를 하는데 이게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비용 절감이 되고 네, 오히려 더 편해진 서비스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제거래나 금융 서비스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이다. 네, 아직 단점 이야기 안 했죠. 그래서 장점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단점 아무래도 기술력을 쓰려면 네, 성능이 기다려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확인하고 블록을 추가하는데 조금 소요되는 시간이 좀 많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은행원이 보고서 틱틱틱 하고 그냥 물론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으로 가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거기서 은행장 만나서 또 한 번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이 진행됐다면 예를 들어 대출을 했을 때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했을 때는 거래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블록을 또 추가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서버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큰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는 바로바로 되는데 작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1시간 걸려요. 네,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작은 회사는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할게요. 큰 회사 같은 경우 우량은행권, 뭐 신한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한 10분? 5분? 아니면 2분? 그 정도면 되는데 좀 회사가 적은 곳에서는 조금 걸리는 게 조금 많아서 네, 공동 인증서 뭐 그런 부분 문제 때문에 조금 느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이 경우 이제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겠죠. 서버 문제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스케일링이란 게 어떤 거냐? 확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찾기가 어려워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 네. 왜냐면 그에 따라서 서버를 확장하고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네. 데이터는 계속 쌓이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그 채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GPU를 사용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러닝 서버도 GPU를 이용을 하는데 네, 그래픽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좀 채굴합니다. 그래픽카드 이용하는 이유는 CPU보다 한 차원 더 높거든요. GPU가.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몇백 배? 몇십 배? 더 빠릅니다. GPU가. 네. GPU 컴퓨터가.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GPU라는 게 있구나라고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GPU를 이용하게 되면요. 전력이 CPU보다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에너지 소비랑 관련이 있구나.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고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논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또 다른 단점을 보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P2P에서도 법적 불확실성. 이게 아무래도 기술력에 보이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립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립이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처진 감이 있어요.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그 법적 문제 때문에 네, 거의 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장애물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기술적 복잡성. 네.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전송하고 끝이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래도 단점으로 이야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인증을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인증. 네. 블록체인이 아까 이야기 드렸죠. 체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체인은 이제 또 정보가 하나씩 네, 인폼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해갖고 들어가는데 이게 정보 블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하나씩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깨야 돼요. 네. 하나씩 깨서 하나씩 다 훑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씩 보고 하나씩 깨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중간에 막 깨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 부분만 수정하고 싶은데 이 부분만 수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아예 다 깨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더 자세히 가게 되면 전공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교양 차원에선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깨트려야 돼서 어렵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되는 게 뭐다? 디지털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의 예시, 뭐 공급망 관리 해가지고 공급망 관리했을 때 여러분들 투명하게 어디서 왔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디지털 문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학위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용 인증서 뭐 그런 부분 했었을 때 아니면 집문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남들이 쉽게 표절이라든지 위조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로 자리 잡고 있겠다라고 둘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리고 디지털 인증을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인증 방식 같은 경우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트랜잭션이 무엇이냐? 거래 행위라든지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이 정도로만 둘게요. 왜냐면 트랜잭션도 하게 되면은 원래는 1시간,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딱 여기 정도까지만 잡아두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나 거래가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두는 게 이제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1, 2, 3, 4 뭐 이런 단위로 해서 어떻게 둘 것인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부분이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랜잭션 방식은요. 이제 암호화된 방식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게 디지털 인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증한다라는 과정으로 해서 진행할 때 뭐 예를 들어 생체 인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술로 해갖고 연동시킨다 그랬을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시에도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디지털 아이덴티티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에다 저장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시킵니다. 체인으로. 네, 체인으로 연동시켜서 예를 들어 지문과 나 이런 식으로 연동시켜가지고 네. 인증하는 과정 그 부분을 네, 디지털 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도 아무래도 하나의 인증이죠.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충족되면은 계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스마트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존의 계약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되는데 트랜잭션이 이게 단위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네, 이런 단위를 이제 블록으로 다 승화시키면서 한 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이 단계별이 이제 블록에 하나씩 쌓이는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네. 인증을 바로 할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 계약이 네, 인기를 끌게 됩니다. 네, 기존에 원래는 문서 한 50장을 써야 되면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 네, 뭐 여러 가지 인증이 다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 한 3-4개, 2-3개만 해도 바로 인증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앞만 여해서 글로 떠들어봤자 모를 것 같아갖고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중단하고 다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네, 잠깐 제가 일시정지 해가지고 네, 편집해서 네,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봤을 때 여기 그림 보니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보시게 되면요.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체결이 돼 있죠. 네, 체결이 되어 있을 때 발급 기간과 이제 신원 정보 확인하고 아까 전에 제가 부동산 이야기 했었죠. 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집 계약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예시로 들었을 때 원래 같았으면은 발급 기간 가서 1, 2, 3, 4, 5 진행하고 뭐 계약자 하시는 분하고 아니면은 주주랑 같이 이야기해서 막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사인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인증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 제공자한테 신원 확인하고 자격 증명을 그냥 이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다.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체크된 블록체인만 들고 가서 발급 기관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급 기관 내에서는 체인으로 되어 있는 이 인증서를 갖고 사용자끼리 신원 정보 해가지고 바로 인증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의 국내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국내 사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스타트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네, 다른 것과 성장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습니다. 네, 이 부분과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0년 초반에 발견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뭔가 이상하다 느껴서 이제 규제가 스타트된 게 2015년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블록체인 기술은 알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해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 갖고 조금 연구가 늦어졌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금융산업에 쓰면은 바로바로 체결이 되고 투명성 때문에 바로바로 인증되는 거를 보고 네, 테스트를 하면서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기술이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씩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진행한 게 가상화폐 소득. 네, 이 부분만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그래도 스타트는 했으니까. 네. 그래서 세금 정책과 더불어 갖고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야지 국세를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확산은 2018년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됐어요. 네, 다른 나라보다 좀 뒤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이라든지 뭐 건강, 부동산 등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규제가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혁신적 실험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10년 초반에 이제 규제 관련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성장을 했어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비트코인과 함께 네,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술 애호가랑 개발자 커뮤니티가 줄을 이뤄가지고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본 금융 산업들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스타트가 됐어요. 네, 그래서 벤처 자본 투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늦어요. 네, 2018년, 한 19년 그쯤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반부터 한 3년, 2, 3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스타트가 되면서 네, 규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면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삼을 것인지 네, 점진적으로 구축 시작하면서 네, 확대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 역할을 많이 한 데가 이제 IBM하고 JP모건, 그다음 페이스북 등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점을 잃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활용 사례를 볼게요.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랑 이제 신한은행 이야기 들을 수 있겠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이튼 가지고 이제 금융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네,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산업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해가지고 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 내역과 금융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해봐야겠다 해서 네, 인증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명하는 서류를 위주로 해가지고 네,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블록체인 활용, 네, SBI 홀딩스라 그래서, 네, 일본에서 SBI 리플 에이시아 해갖고, 여기서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진행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 핀테크 했을 때 배웠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리플에서, 네, 리플이라는 블록체인이 있다. 그게 이제 핀테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 기술 가지고 진행한 게 이제 SBI 리플 에이시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체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해서 중국에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서비스 투명성을 제공해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공급망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목표로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유명해요. 네, JPM 코인
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JPM 코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돼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암호화폐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둬가지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석대라든지 효율성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향상시킨 그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결제 플랫폼, 증권 거래 했을 때 원래 기존에는 종이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종이 가지고 한 번씩 다 두들겨 보면서 트랜잭션이 하나씩, 트랜잭션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종이로 하게 되면은 관련된 종사원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싹 다 걷어내서 증권 결제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을 사용해 갖고 여기서 인증을 간단하게 해보자 해서 전통 방식보다는 이제 효율적으로 결제 처리를 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인하고 독일을 들 수가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 산탄데르라고 읽고요. 얘는 독일어입니다. 도이치라고 읽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논문 보면서.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탄데르 같은 경우 이제 산탄데르 원페이 FX라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송금 시간을 단축하는데 그 국제 송금 관련돼서 원래는 몇 단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축시킨 사례가 이제 스페인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은행이에요. 그래서 1870년에 이제 만들어진 은행 중에 하나로서 상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이치뱅크인데 여기서 프로젝트 유틸리티 세틀먼트 코인이라 그래갖고 이 USC라는 걸 이제 프로젝트로 둬가지고 이 USC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는 화폐를 가지고 진행했다면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이 USC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 결제를 하고 더 좋은 인증 방식을 선택할까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국내 사례, 그 다음에 디지털 인증 방식을 체크를 했어요. 조금 정리하자면 디지털 인증 방식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잭션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디지털 인증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나왔는지 스마트 계약하고 디지털 아이덴티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는지 봤었을 때 디지털 문서라든지 공급망 관리를 통해로 해가지고 그 블록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한 바가 이제 디지털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배웠고요. 장점에 대해서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투명과 암호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P2P.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P2P. P2P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아무래도 블록체인 내부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결국엔 거의 비슷하죠? 여기 장단점에 대해서. 그래서 P2P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P2P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기술 중에 하나다. 그리고 분산 시스템을 이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와 장단점, 디지털 활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많았어요. 참고 자료는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꼭꼭 잊지 말고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들 배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